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공산물 시장 수요 고도화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무역과 해외 유통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개항기 이래 국제무역에 편입되어 그 이전과는 다른 분업적 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의 확대를 보여주는 지표로는 수출이나 수입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개항기와 식민지기에 걸쳐 수출과 수입 의존도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개항 초에는 수출 또는 수입의 무역 의존도가 1%도 되지 않았는데 이후 빠르게 성장하여 1930년대에는 30%를 넘는 수준까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수출이나 수입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대된 것은 아닙니다. 1940년대에는 크게 퇴조하였습니다. 1940년 전시체제가 전개되면서 항공 폭격을 받을 위험이 증가하면서 일본과의 무역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면서 식민지 시대는 높은 수준의 무역 의존도를 가능하게 하였던 일본 제국의 분업체계는 해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1960년대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의 무역 네트워크가 재건되는 과정에 탑승하여 다시 높은 수준의 무역 의존도를 가진 나라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높은 수준의 무역 의존도를 가진 나라로 된 데에는 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한국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 상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무역 상사들은 1960년대부터 발전되기 시작하였는데 일부 무역 상사는 이후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무역 상사로는 삼성물산을 들 수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1938년에 이병철이 세운 삼성상회를 모토로 하였습니다. 1948년에 삼성물산공사로 설립되었다가 한국전쟁으로 폐업하고 1951년에 다시 삼성물산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삼성물산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어 대기업 집단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되었으며 1975년 5월에는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산업혁명의 시장적 기초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5번째 강의에서는 고도성장 체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